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서 수수료 50% 할인과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KYC 이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라서 모바일 버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KYC 이전 및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기존에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완료하신 다음에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페이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고요.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는 컨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나 모바일을 눌러서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KYC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Verify Now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3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아다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벽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요.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을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는데,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2 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는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금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트론이랑 코인을 송금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송 수수료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짓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TRX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Acknowledge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해 주시고,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요.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트론이나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매수창에서는 원하시는 입금할 양의 트론을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출금을 눌러주시고 좌측에 나오는 이 트론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해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선물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부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현물 거래를 통해서 바꿔보도록 할 텐데, 바이비트로 돌아오셔서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팟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현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인데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오는데 트론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버이와 셀이 보이실 텐데 저희는 트론을 팔아야 하니까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파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현재 가격에 딜레이 없이 바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켓을 누르셔서 수량을 뜻하는 밑에 있는 원을 맨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당겨서 셀 TRX 눌러주시게 되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물 거래를 통해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현물 계좌에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보이는 데리베티브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퍼페추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from에는 스팟, to에는 데리베티브를 세팅해 주시고 수량 같은 경우에만 얼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코인을 골라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보조지표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는 몇 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해 주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의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너무 높은 구별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비중 설정해 주시고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포지션이나 진입을 해주시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포지션 상태창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청산